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부터 고민 상담 그리고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대표님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좀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부동산 투자 전략에 있어서 세테크 부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 특례 조정을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들고 작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 기존 주택은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 등 39곳이 지정된 상태며 올해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소재에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 도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데요. 그간 주택에 딸린 땅의 경우 주택 면적의 5배 이내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 유권 해석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지난 2020년도 2월 28일 날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요.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항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된 느낌은 들지만 좀 이해하는 데는 좀 부분 자체 역부족이 않나라는 부분 자체가 좀 읽어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부분 자체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남은 집에서부터 취득 부분 자체의 집 자체가 2년 보유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부분 자체의 내용 자체를 먼저 상기를 하시면서요. 뒤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한 이 부분보다도 또한 보유 부분 자체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종전주택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언제 포함되었느냐 규제지역이 지정된 이전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후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2019년도 12월 16일 날 이후에 취득된 부분 자체냐를 여러 가지의 변수를 다 따져봐야 될 부분 자체가 있는 부분 자체인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 2시간을 세미나 시간에 강의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인데 단 한 20분 내에 함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요. 자, 보시는 대로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 법이 지금 시행령 자체가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색상을 달리해서 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가 본 이슈 시간을 이슈에 있어서의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뒤에 사례, 쟁점 부분 자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자, 현행 올해까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양도 부분 자체에 있어서 소득세 비과세 부분 자체가 요건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날짜 부분 자체를 다 배제시키고 일단은 복잡하니까 일반적인 부분 자체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좀 전에 요지를 말씀드렸듯이 쟁점되는 상황이 뭐냐면 단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 내용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시적으로, 그리고 내 본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유한 부분 자체는 종전, 처음에 취득한 취득일 부분 자체부터 기산을 시키겠다. 그렇지만 내가 투자 목적으로 세금을 내고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 자체 처분 시점에서부터 2년을 기산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본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쟁점 사항으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답안부터 타당성 안 자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이 기산일을 보유 시점을 언제부터 봐야 되겠느냐? 1안 당해주택 취득일 부분 자체 14년 4월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직전 주택 양도일 2021년도 최종적으로 하나만 남은 이 시점을 봐야 될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는 기재부 유권 해석이 2021년도 4월 달로 봐야 된다. 그리고 2021년도 4월부터 보유기간 자체가 기산되기 때문에 보유 2년 부분 자체가 돼야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좀 전에 제가 요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 옆에 뭐 사례 부분 자체는 있지만 요거까지 하려고 되면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쟁점 2입니다. 자,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상태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16년도 9월 달 A주택을 취득했고 12년도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8월 7일 날 B주택을 양도를 하면서 C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최종적으로 지금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이지만 B주택이 과세가 됐고 투자 목적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위해서 세금을 내면서 됐기 때문에 이 기산일은 최종적으로 직전 주택 양도일 19년도 8월로 보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7가지 쟁점 중에서 여러 번 읽어볼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쟁점 2였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한번 신현 분들께서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쟁점 3-1입니다. 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비과세로 양도 후 다시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 답안은 당해주택 취득일 14년도 12월 달로 넘어갑니다. C주택의 기산일 자체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좀 어렵죠. 내용 자체가. 자, 부부 공동 명의로 2009년도 4월 달에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12월 달에 B주택을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그리고 C주택을 14년도 12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5년도 12월 달에 A주택을 양도를 하는데요. 자, 주택이 2개인데 이럴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되지 않냐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와 그리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부분 자체가 같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B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본의 아니게 받은 집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특례에 의해서 주택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 이후에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A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B주택과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B주택 상속주택을 2017년도 8월 달에 양도를 했을 때 이 부분 자체가 또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21년도 이후에 C주택을 양도할 시에 비과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C주택 부분 자체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자 부분 자체를 앞에 있는 A주택과 B주택 자체가 비과세 혜택, 본의 아니게 내가 투자 목적이 아닌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의 특례를 받은 부분 자체로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본 C주택 같은 경우에는 B주택 부분 자체의 17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산일 자체를 원취득일 14년 12월로 본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 케이스인데요. 자,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후 다시 신규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1주택에 있어서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인데 답안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당해 취득일인 17년도 3월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요. 그러면 C주택을 취득했지만 B주택 같은 경우에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시적 2주택이었기 때문에 B주택 같은 경우는 기산일 자체를 17년도 3월로 보겠다. 이때부터 보유기간의 기간 자체가 산정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 및 신규 취득 주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이때도 또한 보시는 대로 A주택도 비과세,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란 부분 자체, B주택 부분 자체도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비과세 혜택, 둘 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로 혜택을 받은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C주택 부분 자체에 양도할 경우에 기산일 자체를 2018년도 5월로 보겠다. 원래는 지금 법령에서 예외 부분 자체로 원칙적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최종 주택이 남은 2021년도 3월 부분 자체냐 아니면 18년도 5월이냐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2018년도 5월로 보겠다라는 부분 자체의 쟁점 4고요. 자, 쟁점 5는 입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 내용을 하다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상담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결국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그 아파트는 관리처분 인가 전 2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집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정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조합원 입주권. 자,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의 양도는 자, 1한 부분 자체는 2020년 2월이고요. 취득할 시점.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2022년도 2월 또는 2023년도 1월 부분 자체로 본다라는 두 개안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타당한 자체는 A 입주권 양도시 부분 자체로 기산을 하겠다. 부분 자체를 B주택 부분 자체의 기산일 자체를 얘기를 했고요.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이 17년도 11월 달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A주택이 재개발 부분 자체 재건축인지 모르겠지만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 2월 달에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이때 A 입주권 부분 자체를 양도를 하면서 과세가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을 나에게 소유했던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과세가 됐다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은 집에 있어서는 기산일 자체를 본 A 입주권이 매도된 시점부터 기산을 잡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본 시행령 부분 자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3주택입니다.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자, 보시는 대로 1안과 2안. 1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A주택 같은 경우 15년도 10월로 잡았고요. 2안 같은 경우에는 집전주택 양도일 2020년도 12월로 잡았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안 같은 이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로 15년 10월로 갔는데요. 자, 종전주택 자체가 과세가 됐지만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부분 자체의 혜택 부분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유 기산일 자체를 2015년도 10월로 봤다라는 부분 자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안으로 내놓은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연속 속상에서 쟁점6과 똑같은 연속 속상에서 비주택 부분 자체에 있어서 양도를 했을 경우에 보유 기산일 자체를 1안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최초 취득 시점, 2안 같은 경우에는 직전주택 양도일인 2021년도 이후 부분 자체로 봐야 되냐, 어느 부분 자체냐에 있어서 본 주택 같은 경우에도 19년도 1월로 보는 부분 자체가 맞다라는 부분 자체로 타당성 부분 자체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이해하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본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 부분 자체의 보유기간 부분 자체가 그 직전 양도 주택부터 기산되는 부분 자체를 유념하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자체의 세테크 부분 자체의 전략을 하나하나씩 짚어갈 때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